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카토닉을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 끝내려니까 다음 달 7인가요? 7은 양이 더 많아져요. 자꾸 해야 될 단어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책 한 권에 실리는 단어 수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막. 그래서 보고 가죠. 어차피 눈에 한번 익히고 하는 게 나으니까. 봅시다. 어디까지죠? 어디까지 봤었죠? 무슨 단어요? contagious까지 했어요? 오케이. contagious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contagious가 그 접속성인 건 얘기했었죠. corollary, 개출원.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렵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Something that is direct result of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거의 직접적인 결과. 한국말로 하면 결과물이라는 개념이 가장 좋습니다. 결과. 그렇죠? 원래 corollary는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단어 알죠? corollary. with라는 단어 알아요? with요? with가 무슨 뜻이죠? 화환. 그렇죠? 동그랗게 돌린 거. 그래서 어떤 원인이 시작하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렇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원인, 결과,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기량작용 이렇게 계속 순환되죠. 이러한 그 원인과 결과 그게 다시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에 다시 영향을 주고 이러한 그렇죠? 인과관계를 corollary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나 인과관계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결과 때 consequence라든지 여파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 많이 썼어요? 여파? aftermath. 이 aftermath라는 단어를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effect라는 개념도 좋아요. effect. result의 개념으로 effect. 또는 outcome. outcome도 결과물이죠. 제가 또 이런 단어도 했었어요. 어떤 가지로 나무 줄기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 나무 가지로부터 이렇게 분파되는 거. 우리가 물론 divergence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divergence는 우리가 different 얘기는 differentiation으로 많이 쓰이고 어떤 원인으로부터 추론되는 그렇죠. 분기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ramify라는 단어 많이 했었죠. ramification 이것도 어떤 결과물로 많이 씁니다. 결과물. 그렇죠. 또는 후휴 또는 후속 sequel. sequence랑 똑같은 거죠. sequel. 그렇죠. 후속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sequel. 후속, 결과. 됐어요? upshot. 이 단어가 의외로 어휘 문제 나옵니다. upshot. 팍 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결과물. 가장 까다롭게 쓰이는 결과나 산물이라는 거는요. 한번 영영사전을 찾아보세요. 이 논리 문제에서 implication이요. implication이 어떤 원인 때문에 추론되는 결과란 뜻이 있어요. implication. 그래서 전에 아마 이 implication이 어떤 결과라는 의미 모르고 있고 함축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풀리는 논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implication, result의 개념 있죠? 이 implication도 result의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counterfeits. 그쵸? 앞에 counter가 뭐예요? 이렇게 against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fit는 make예요. fit는 make. 우리가 fict나 fact나 해서 만든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것을 내 건너편에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copycat. 그쵸? 그래서 위조하다, 모조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똑같은 걸 만들어내서 어때요? 그쵸? 모방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조하다, 모조하다. fake, fake. 그렇죠? feign, feign, 뭐뭐인 체하다. 우리가 또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쇼하고 있네. 그렇죠? 영어로는 put on an act. 그렇죠? 연기를 입고 있는 거. put on an act 또는 play act. 연기하냐? 연기하는 건 실제로 오는 게 아니고 뭐뭐인 체하는 거죠. 또 simulation, simulate, 흉내내는 거. 많이 봤던 단어들 있죠? make believe, pretend,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써봅시다. make out이라는 단어가 성대, 고대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make out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understand, 그렇죠? 이해하다죠. 근데 이 make out이 수거로요. pretend, 뭐뭐인 체하다는 의미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counterfeit. 뭐뭐인 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인 체하다는 단어를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동의어예요, 유의어예요? 유의어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동의어라고 바꿀 수 없지만 그 유의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스러스예요. 여기서 카운터피스는 아닌데 실제로 만들어놓은 모조품 가짜나지만 뭐뭐인 척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셈블이라는 단어에서 디셈블이라는 단어 여러 번 했었죠. 어셈블, 디스어셈블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디셈블, D-I-S-S-E-M-B-L-E, 디셈블 그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courier. 그렇죠. 코리아는 제가 옛날에 외교사 같은 거, 국제법 같은 거 공부하면서 봤던 단어 같아요. 불어로 나오는 건데요. courier. 이 courier에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C-O-R이나 C-U-R, cool 이게 뭐죠? 네? 그렇죠. run, current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current 할 때 C-U-R, C-O-U-R, current.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course라는 단어도 했었잖아요. cursive, current. courier는요, 그렇죠. 빠르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내원 급사인데 보통 우리가 뭐 하면은 집달리라는 단어 아니에요? 집달리, 송달관.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서류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요즘엔 다 우편으로 되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법률 소송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소장 같은 거는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죠. 그렇죠? 그걸 cour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sonal company that is paid to take package somewhere.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옛날에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는 그런 집단을 뭐라고 그러죠? 객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전달해 주는 거 표국이라고 그러죠. 홍콩에 무슨 표국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람을 어디까지 전해주세요. 무슨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 할 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제가 봤던 내용은 뭘로 봤었냐면요. 북한이 그 짓 잘하죠. 뭔가 하면 디플로마트, 외교관들은요. 일반 우편을 통해서 그렇죠? 서신을 왕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 우편을 통해서 왕래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특히 우리가 우호국은 틀리겠지만 외교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그렇죠? 크리티컬한 나라끼리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외교사절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이 미국에 파견한 그렇죠? 외교관이 있어요. 그 외교관이 미국의 정세를 분석해서 그렇죠? 보통 여러분 외교관은요. 진짜 국가의 상징성도 맞지만은 외교관은 또 뭣도 많아요. 간첩도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교관 신분을 줄 뿐이지 실제로 외무고시 출신 아닌 외교관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관이죠. 군대에서 파견되는 무관. 또 누구 있죠?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 요원들도 실제로 해외 파트에 수사관이나 첩보원으로 나갈 때는 다 무슨 신분 줘요? 다 외교관 신분을 줍니다. 걔한테 우리나라 간첩이야. 그러고서 외국에 보내면 걔네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겁니다. 국정원 해외 파트 담당관들은 대부분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무슨 참사관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돼요. 그럼 걔네가 그 나라의 정보와 이런 걸 다 수집해서 한국 정부로 보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페덱스나 그렇죠? DHL로 보내면 어때요? 그렇죠? 미국 기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면서 페덱스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그 서류 좀 가져와봐. 그래서 다 검색하겠죠. 그러면서 크리티컬한 것들은 다 정보가 압수당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교 사절들이 그렇죠? 서로 보내는 서신이나 소포들은요. 우편 기관을 통하지 않고요. 다 어때요? 집달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맨날 그렇죠? 소포 실어다가 이렇게 통과 갖다 주고 이러한 그렇죠? 외교 사절용 집달리를 courier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어로 courier라고 그러는데 걔네가 이 파우치 안에 넣어가지고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못 열어보죠. 근데 옛날 북한이 뭐예요? 쿠리어 이용해서 파우치에다 뭡니까? 그렇죠? 공항 검색대에서도 검색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외교사절에 국가 주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투시해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뭐 했어요? 거기로 무슨 밀수 같은 거, 그렇죠? 진짜 외교사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밀수품 같은 거 하다 걸리면은 그때부터 파르조나 난그라타에서 그렇죠? 추방당하고 이러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옛날에 한 1940년대 후반쯤에 페루과 칠레에서 한번 큰 사고 썼었죠. 이 집달리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독하죠.
뭡니까? 그 유태인 학살했던 전범들이, 독일 전범들이 전 세계로 숨었죠. 근데 얘네는 끝까지 그 뭐죠? 걔네 그 모사드인가요? 모사드죠? 모사드.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 미국의 CIA, 옛날 러시아의 KGB처럼 그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이에요. 얘네가 모사드인데 모사드 애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 있는 그 유태인 그 학살범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걔네를 붙잡아다가 데려오는 겁니다. 처벌하려고. 그런데 칠레인가 페루인가 그 독일계 유태인 학살범이 숨어 있었어요. 사업가로 위장한 채. 근데 걔를 체포했어요. 그렇죠? 그 모사드 가서 비밀 경찰들이 납치한 겁니다. 근데 걔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분쟁이 되죠. 왜요? 그 칠레인가 페루에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강제로 들어가면 칠레에서 정부에서 그렇죠? 맞겠죠. 그리고 달라고 그랬을 때 칠레 정부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 extradition이라는 단어 extradite 기억나요? 범죄인 추방. 이 범죄인 추방 조약이 돼 있으면 서로 이렇게 범죄인들 원하면 주는데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뭔 짓 했는지 아세요? 얘를 마취를 시켰어요. 수면제로. 아세요? 마취를 시켜서 실신시킨 다음에 큰 트렁크 가방 있죠. 백에다가 넣어서. 그렇죠? 걔를 이 외교 행랑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외교 행랑. 외교 행랑하는 이 사람이 그렇죠? 그 트렁크를 가지고 검색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서 이스라엘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어요. 근데 걸렸어요. 왜요? 공항에서 검색대 지나갈 때 마취를 약하게 해서 깼어요, 얘가. 그래서 그 트렁크 안에서 막 낑낑거리고 소리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 검색대원들이 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외교행랑이지만 여기다 사람을 넣는 거 아닌가 했더니 거기서 압수됐었죠. 그래서 외교행랑에서 그 사람이 그쵸 빠져 구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행랑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도 외교가에서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 주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검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백하게 범죄 행위하고 관련됐을 때는 외교행랑 개방을 그렇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clear.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전달자 그러면 우리가 반제 제왕을 할 때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bearer란 말이죠. bearer of the ring bearer. 그러면 그 맨날 프루드한테 ring bear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지를 운반하는 애, bearer. B-E-A-R-E-R, bearer.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있죠. 전달하는 사람, transporter 이런 거고요. crafty, 교활한, 깨가 많은. 이 craft라는 단어가요. craft라는 단어 자체가 y를 빼면 이게 skill, 기술, 재주란 뜻입니다. craft. 그렇죠? 기술, 재주. 그래서 crafty, 기술과 재주가 많은, cunning, sly라는 단어 두 개나 나와 있네요. 필요 없고요. sly. 그렇죠? 재주가 많다는 건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술이 많은 건 무슨 단어 있죠? artful. 기억나세요? artful. 아주 기술이 많은. 또는 교활하는 거 cunning. 우리가 또 교활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뭐야? foxy. foxy도 교활한 겁니다. 또 우리가 영어에서 영국 영어에서 계획이나 책략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뭐예요? scheme, S-C-H-E-M-E, scheme. 그렇죠? 그래서 scheme도 책략, 술책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scheming. 됐죠? 또 관계라고 할 때는 이 단어 많이 쓴다고 했었죠. wild이 관계라는 의미여서 wildly. 그러면 그렇죠? 아주 간교한. 됐죠?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crash예요. 쾅. 그렇죠? 쿵. 무너짐, 파괴. collide, 충돌이라는 의미죠. crash, 꽝. 근데 제가 이거는 crash는 깨지는 소리고요. 이렇게 충돌하다는 단어는 clash라고 그랬었죠. clash. 이게 충돌. crash는 깨지는 소리. 그래서 야, 너 복장 연락 crash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 복장 옷 입은 거 연락 깬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crash. 그렇죠?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그걸 영어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된 걸 영어로 해도요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예요.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의 한국 표정, 옷 입은 거 연락 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뭐 연락 크래시해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미국에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알아듣겠죠. 그 뉘앙스가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그 크래시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크래시는 의성어예요. 깨지는 소리가 크래시 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크래시 이렇게 돼서 무너지다는 의성어에서 나온 겁니다. 됐어요? 거기 조심할 거는 거친 암화포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크래시. 세게 때려서 부개는 게 우리가 스매시라는 단어 알고 있죠.
붕괴되는 건 breakdown도 알고 있고요. 무너지는 건 collapse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가 이렇게 난파하고 파손되는 건 무슨 단어로 알고 있죠? wreck이란 단어예요. wreck. W-R-E-C-K. wreck. wreckage 할 때요. wreck. 우리가 그 유리나 병 같은 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뭐였었어요? 기억나요? 짜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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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이 벌어져 가지고서 생각납니까? jar 이런 거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jar. J-A-R. jarring. 이것도 깨는 거죠. 됐나요? 꽝 소리는 영어로 뭐래요? 쿵 부딪히는 소리. 쾅. 쾅. 쿵. 빵. 빵은 뱅이죠. 뱅. 그다음에 쿵. 쾅은요. 옛날에 걔 참 인기 좋았었는데요. 옛날 가수인데 걔 누구죠? 누구죠 걔가? Wake Me Up. Wake Me Up 그거 부르는 애가 누구죠? Wham. Wham이란 가수 알아요? Wham이란 그룹 알아요? Wham. 옛날 가수여서 모르겠군요. Wham. 그렇죠? Wham인가요? 걔네가 Wham. Wham. 이것도 쿵 소리예요. 쿵. 쿵. 됐죠? 그 다음에 crow. crow는요. crow는 까마귀 또는 수탉. 까마귀란 뜻이 있고요. 수탉 울음소리도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As the crow flies. 요거 밑줄 치고 얘기하면 뭡니까? 최단 거리로. 우리가 까마귀가 날아갈 때, 저 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조 빌딩까지 가는데 이렇게 골목골목길 해서 날아가진 않죠? 저 횡단보도 지켜 날아가지 않죠? 그냥 직선 거리로 가죠. 그래서 crow flies. 그러면 직선 거리로, 최단 거리로. 요 수거도 기억하시고요. 됐죠? 까마귀나 수탉 울음소리. 이게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네요. 일단 놔두세요. 그렇죠? 놔두세요. 이게 뭔가 하면 과장하다, 자랑하다는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요. 과장하다, 자랑하다. 과장하다, 자랑하다. 그 뜻 하나 있다는 거 한번 눈에 봐두기만 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에서 과장, 허풍, 자랑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owd, 대중, 군중, 다수. 알고 있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는 단어 할 때요. company, colony, 그렇죠? congregation, 그렇죠? congregation, group, meeting. 그 다음에 이렇게 모으다는 단어예요. gathering 같은 거 많이 하는데 muster. 이 muster, 업을 쓰기로 하면 이렇게 모으다, 그렇죠? 힘을 모으다, 사람을 모으다 할 때 muster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muster, get together.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콘클라베에서 사람이 모이는 집회 할 때 conclave, C-O-N-C-L-A-V-E, conclave. 이것도 집회, 결사. conclave라는 단어도 많이 했었죠. conclave. 그 다음에 crumble, 멸망, 붕괴, 산산조각나다. 이거는요. crumble,까지만 네모 쳐보세요. crumb. 이게 원래 빵 부스러기예요. crumb가. 그럼 crumble은요. 그렇죠? 빵이 우리가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머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그러면 다 부스러져서 떨어지죠. 이게 크럼블이에요. 붕괴되는 겁니다. 마찬 큰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이 빵 같은 거 이렇게 붙죠. 뽀개지죠. 크럼블. 무너지다, 붕괴되다. 아까 봤던 단어 breakdown. 그렇죠? 또 분해되다는 의미는 compose가 구성하니까는 decompose. integrate가 통합하는 거니까 disintegrate. 이런 단어 보면은 산산조각 붕괴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ulmination. 최고 정점이란 뜻이에요. 원래 여기는 culmina. 이게 뭐예요? culmina. 이게 top, 꼭대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 해서 그렇죠.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이게 culmination. 근데 culminate with라는 동사 표현이 잘 쓰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다 할 때 culminate with 이거 많이 씁니다. acme, apex, genesis,
그죠? 버텍스, 크레스트, 그죠? 피크, 피너커, 서미트 다 최고점이었었죠. 또 뭐 있었죠? 탑, 뭐 다 꼭대기란 뜻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요. 우리 꼭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꼭대기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culpable, 이게 C-U-L-P, 이게 guilty예요. 또는 blame입니다. culpable.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former하게 쓰이는 거죠. deserving, former하게 쓰이는 걸 deserving blame,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blameable, guilty, reprehensible, 그죠? at fault. 어쨌든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culprit, 그렇죠? 범죄자, 형사 피고인 또는 우리말로요. 원흉, 원흉. 이런 표현이 딱 좋아요. 원흉. 예를 들어서 you are the very culprit of this disaster. 그건 뭡니까? 네가 바로 이러한 재앙의 원흉이야. 원흉. 그건 뭐예요? 이게 원인 개념으로 쓸 수 있죠. 네가 만든 일이야. 그래서 culprit 이런 개념을 잘 씁니다. culprit. 아까 culp가 죄 지은 거라고 그랬었죠. 죄가 진 게 입증된 사람. 그렇죠? culprit. 그 다음에 curve란 단어. curve. 참 어렵게 써놨네요. 가장자리에 볼록 올라온 태. 재갈이 훨씬 중요하죠. 재갈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재갈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재갈은 동물들에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입에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나 억압이란 통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가장자리에 볼록 올라온 태를 한국말로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석이라고 그러죠. 연석. 차가 인도로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볼록하게 돌이 튀어나와 있죠. 그걸 연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Full over to the curb. 무슨 말입니까? 차를 노변으로 내서 노변에 있는 그 볼록한 돌. 그렇죠? 알잖아요. 볼록한 돌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으면 여기 그렇죠? 요렇게 돌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curve예요. 일로 못 넘어오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도 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죠. 사람 다니는 길. 요거를 curve 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curve. 그래서 제한, 억제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고요. 통제하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breed, B-R-I-D-L-E 이것도 그 뭐죠? 동물에게 채우는 그렇죠? 고삐 같은 걸 얘기할 때 breed.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삐는 뭐 알고 있죠? R-E-I-N. 레인이라는 단어 고삐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요게 고삐란 뜻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맥상 보면 이게 두 개가 굉장히 그렇죠? 비슷하게 쓸 수 있죠. 왜? 고삐가 아까 control, 통제죠. reign은요, rule, 지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지만은 그죠? 비유적으로 쓸 때는 지배하다, 통제하다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reign이라는 단어는 속담 뭐 있어요? 영국에서 왕은 그렇죠? not rule, just reign. 뭡니까? 통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림할 뿐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통치자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같은데 집에서도 그런 집안 있잖아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야 너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돼 안 해요. 주로 엄마가 시키죠. 너 일찍 몇 시까지 와야 돼. 너 뭐뭐 해야 돼. 아버지는 그냥 그쵸? 옆에서 들으면서 씩 웃고 있죠. 근데 실권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실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됐어요? 진짜 우리가 마쿠라고 얘기하죠. behind the screen. 스크린 뒤에 있는 마쿠. 이 마쿠는 마쿠 세력들은 어때요? 실제로 드러내질 않죠. 직접 명령 안 하죠. 저도 군대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하면은 처음에 본부대장은 맨날 나와서 일 시키고 쉬는 날도 뭐 시키려고 그러고 막 괴롭혀요. 한번 눈이 오는데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눈을 치우래요. 제 친구는 군대 가기 전에 눈을 너무 사랑하던 애였어요. 눈만 오면 너무 좋아했어요. 집이 부산이었었는데 저 부산이 요즘에는 몇 번 온 적이 있지만 옛날에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부산은 태어나서 눈이 이렇게 한 방울 나서 쌓이는 거 거의 볼 일이 힘들대요. 평생.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번 이상기온 때문에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차 트렁크에 그 스노우 체인 같은 걸 사놓고 한 번도 못 써봐서 싸래기 눈만 내려도 막 기뻐가지고 한번 채워보고 막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을 굉장히 좋아해서 대학 다니면서도 막 눈만 오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랬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그렇죠? 바뀌었어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똥이래요. 그렇죠?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요. 왜? 그 친구가 백두산부대에 근무했었는데요. 왜요? 네 5월달에도 눈 쳐본 적 있냐? 막 그러면서 그렇죠? 눈이 하도 지긋지긋하게 오니까 제설 작업 때문에 눈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 눈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눈 얘기했죠? 오케이. 그 통치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했죠. 군대에서 막 그 본부대장 시켜서 나가서 일요일 날 눈이 오길래 눈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사단장이 쑥 차 타고 지나가다가 딱 차를 세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그 본부대장한테 야단치더라고요. 뭐라고? 병사도 쉬는 날 정비하고 쉬게 해줘야지 왜 데려다 작업을 시켜? 막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 눈이야. 근무 시간에 치우면 되는 거지 왜 쉬는 날 치우라고 그래? 막 그러고 그래요. 그렇죠? 막 예, 알겠습니다. 들어 치우겠습니다. 그쵸? 그 사단장 빨리 들어가 정리해. 그래서 사단장에서 쭉 갔어요. 가고 났더니 뭘 정리해 마 다시 치워. 그래 다시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처음에는 이등병 때는 참 그 사단장은 참 인지하고 좋은데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조직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요? 그거 누가 시킨 거야 결국? 그건 결국은 사단장이 시키는 겁니다. 걔네가 그렇죠? 병사들 괴롭히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지네가 사단장한테 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대리를 내세우는 거죠. 총알 바지를. 그렇죠?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한테 죽을래 너 까불래 이러지 않죠. 그냥 할아버지가 어때요? 그렇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머리 잡아당겨도 어허허 이놈 봐라 그러면서 귀엽네 이러죠. 그래서 할아버지 인자한 줄 알죠. 그렇지만 얘 잠깐 나가서 놀아 그러면서 애미애비 불러라. 그 다음에 물 끓여가지고 니네 애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할아버지 머리를 막 그러면 걔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착착착 내려오는 겁니다. 착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시키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curse, 저주, swear, 좋죠? curse, 저주.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저주란 단어 많이 봤었고요. 저주란 단어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건 내 인생의 저주 같은 거야. 내가 뭐만 했다 그러면은 맨날 걸려.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한국말로 참 쓰는데 영어 단어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야? jinx. 우리가 얘기하는 jinx죠. jinx. jinx. 됐어요? 그 다음에 cutting edge. 이거 우리가 논리 수업에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칼날, 신랄함, 예리함, 결정적 요소. on the cutting edge. 그럼 뭐라고 그랬었죠? 그 남들보다 날카로운 거고요. 최첨단의 선두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 더 적어봅시다. 최첨단이나 선두. 그렇죠? 날카로운 끝.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렇죠? 최첨단 선두 이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맨 앞부분이 뾰족하고 날카롭죠. 최첨단 선두. 나중에 보면 blunt, 예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예봉하고도 비슷한 단어예요. 예봉. 그렇죠? 내가 앞장설 거야. 그럼 어때요? 상대방 칼 중에 가장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내가 제일 먼저 찔리겠죠. 예봉.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예봉은 피해야 될 때 B-R-U-N-T, blunt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가능했지. 그 다음에 devil. 물장난하다, 취미삼아 해보다, 물튀기다. 이 물장난하다보다는요. 그냥 장난치다는 의미로 잘 나옵니다. 장난치다. 그렇죠? 물장난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있어요. dev라는 단어 이게 그렇죠? 이게 splash의 뜻이에요. 그렇죠? 휘핑. 그렇죠? slam. 약간 뉘앙스는 다 틀리네요. 철썩 때리는 겁니다. 더브가. 그래서 devil. 그러면 우리가 물장난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렇잖아요. 꼬마애들이 물장난에서 물이 쌓여, 대야 같은데 물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뭐 손을 이렇게 넣다 뺐다 이렇게 치지 않죠. 꼬마애들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탁 치면 물이 튀기, 탁 치면 물이 튀기. 엄마 하지 마, 물 튀기자 그러면 재밌는 거 또 튀기고 그러죠. 그렇죠? 하지 마라. 엄마가 좋은 말로 얘기하라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은 그쵸, 순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진한 게 아니고 그쵸, 잔머리의 대망들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애들 치사하죠. 애들 정말 치사해요. 어떻게 보면 알지요. 누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아니면 누가가 자기한테 제재가 들어올지 귀신같이 알고 그쵸.
그쵸? 악동 같은 짓들 되게 많이 하죠. 악동 같은 짓들이요. 그쵸? 깐난애기도 그렇답니다. 내부가 이렇게 물장난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문이 잘못되긴 한데 덩크. 덩크가 이게 습기찬. 습기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 알고 이게 DMP, 댐프란 단어도 있고 moist란 단어도 있고요. 습기찬. 그렇죠? humid란 단어도 알고 있고요. 습기찬. 그렇죠? 다크에 까만 게 아니고 원래 덩크 셀라가 뭡니까? 이게 지하실이죠. 지하가. 그 다음에 다트 알죠? 우리가 다트 게임 휙 던지면 날아가는 거죠. 앞으로 덤벼들면 돌진 화살. 괜찮죠? 빠른 속도로 가는 것 중에 그쵸? 전광석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볼트예요. 볼트도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볼트 알죠? 볼트, B-O-L-T. 볼트가 천둥번개라는 의미도 있죠. 썬더볼트 할 때요. 꽝꽝. 또 우리가 암나사, 순나사 할 때 순나사도 볼트죠. 또 시험 문제 뭘로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그쵸? 꿀꺽꿀꺽 삼키다. 그쵸? 개걸스럽게 먹다. 이것도 볼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나트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달려가고 돌진하는 거 무슨 단어 있다고 그랬어요? 대시. 대시. 그녀가 나한테 대시예요. 그럼 어때요? 달려드는 거죠. 대시. 달려드는 거. 또 아까 전광석화라는 단어. 이거 무슨 영화죠?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가요? 뭐죠? Catch Me If You Want? 그런 영화였어요. If You Can? 그쵸? Catch Me If You Can? 거기 보면은 걔가 잡히죠. 단서가 되는 게 뭡니까? 무슨 카툰 좋아하다 그 카툰 주인공 때문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화책 수입하잖아요. 걔가 코믹 스트립스요. 코믹북스요. 그렇죠? 근데 걔가 그거 가지고서 이거 뭐다 그러면서 알아채잖아요. 거기 그 만화책이 뭔지 아세요? 플래시맨이죠. 플래시맨 만화책을 계속 모으잖아요. 플래시맨 알잖아요. 플래시맨 그 민망한 쫙 달라붙는 옷에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는 플래시맨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글 자막 나오는데 걔가 좋아하는 그 만화책의 주인공이 모르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자막에. 영화관에서 봤는데 전광석화. 참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어로는 플래시맨 이렇게 얘기하는 플래시맨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전광석화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얘가 전광석화 만화를 좋아해. 막 너무 안 와닿죠? 그렇죠? 플래시. 번쩍하는 겁니다. F-L-A-S-H. 플래시. 번쩍. 서두르는 거. 됐어요? 휙 하고 총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 뭐라 그러죠? whizzing. W-H-I-G. Z요. whizzing.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휙. 됐어요? 서둘러. 빨리빨리 해야 할 때 뭐 여러 가지 단어 있으면 이런 수거 기억하세요. shake your leg. 발을 흔들어라. shake one's leg. 발을 흔드는 거. 또 하나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밟어. 그러면 그렇죠? step on the gas pedal이에요. step on the gas pedal. step on. 이게 gas pedal. gas pedal을 우리가 얘기하는 악셀레다거든요. 엑셀레이터 밟아. 이게 step on it. 근데 gas pedal까지 안 쓰고 그냥 step on it. 밟어. 근데 on the double. 그렇죠. 두 배로 빠르게. on the double. 더블 알죠? double. on the double. 두 배로 빠르게. 빨리 서둘러. 이런 의미를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급하게 돌진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step on it. 그렇죠. on the double. 그 다음에 shake a leg. 그렇죠. 발을 흔들어라. shake a leg. 그 다음에 deadlock. 교착 상태. 많이 알고 있죠? 막다른 골목, 교착 상태. 그렇죠. 열쇠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고장난 열쇠니까 교착 상태죠. lock. 그렇죠? 또는 우리가 뭐또 많이 쓰냐면은 stalemate. 교착 상태. S-T-A-L-E-M-A-T-E. stalemate. 이러지도 저런 딜레마. 그렇죠? 딜레마. 그렇죠? quagmire. 생각납니까? Q-U-A-G-M-I-R-E. quagmire. 그렇죠? in a pickle. P-I-C-K-L-E. pickle. 이것도 난처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이요. debris가 아니고 debris. 불에서 온 거예요. debris. 이렇게 발음합니다. debris. 그거는 여기 D-E가 down이고요. break가 break예요. breakdown. 다 뽀개진 파편을 debris라고 얘기합니다. debris. 파편 잔해. 우리가 아까 무너지는 거 무슨 단어 썼었죠? wreck이라는 단어 있었죠? wreck. 그렇죠? W
R-E-C-K에다가 age 붙이면 레키지. 그것도 파편이죠. ruins. 그쵸? R-U-I-N-S. ruins. 또 러블이 R-U-B-B-L-E. 러블. 그쵸? 이것도 잔해 조각. 러블. R-U-B-B-L-E. 러블. 이런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디케이드 할 때 데카. 이게 10이었었죠? 10년의 세월. 데카.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데시멀이라든지 데카메롤이죠. 데카스론, 데카 많이 했었고요. 디센트. 이거는 동요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제가 설명 많이 했던 거. 남보지 흉하지 않은 예절 발음 존경할 만한 적절한. 기억나세요? 제가 이게 예의 바른의 의미인데, 그렇죠? 누가 왔을 때, are you decent? 옷 입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옷 입은. 적절하게 옷 입은. 또 뭐예요? 거지게 점잖게 구걸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점잖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부유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이런 의미까지도 decent 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decorate. decorate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고요. 맨 마지막 뜻이요. 훈장을 수여하다. 군대에서 훈장을 수여하다. 거의 그 북한의 그 장군들 보면 거의 그쵸. 엄청나게 훈장 받았죠. 이쪽 그 가슴에요. 그쵸. decorate 시킨 겁니다. 그쵸. decorate.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adorn. 그쵸. 어느 걸 보면 와 멋있는데. 그쵸. adorn. ornate. embellish. 그쵸. 음식 같은 거 하는 거는 garnish. 그쵸. 머리 같은 거 깔끔하게 단정하고 다듬는 거는 well trimmed 할 때 trim. trim.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씁니다. deck out이나 bedeck. 이것도 뭐예요? 그쵸? 장식하다, 꾸미다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장식하다, 꾸미다, 예쁘게 deck. 그쵸? 그 다음에도 이거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decorious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데코럼이에요. 예의 바른인데 데코럼이야. 뭔가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데코럼은요. 남들에게 보기에 좋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예의 범절. 겉으로 친근하고 예의 바르게 해주는 게 데코럼. 그래서 데코러스리가 예의 바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무슨 단어야? decent. 이런 것도 괜찮죠. 예의 바른. calmly, 보기 좋은. calmly. 잘생겼다는 의미도 있고 애가 굉장히 호감이 가고 예의 바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있어요. 눈에 그쵸 좋은 거야. seemly, 보기 적절한. seemingly하고 틀립니다. seemingly는 겉보기고 seemly는요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눈에 거부감을 안 줘요. 그쵸 그런 얼굴 있죠. 제가 시계를 멈추게 하는 얼굴도 있고 그쵸 거부감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쵸. 어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주 꼬마 애들도 그거를 구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꼬마 애들도 그거 구별하는 것 같죠? 특히, 조그마한 게 뭐랄까. 근데 진짜 돌도 안 지나고 막 100일 조금 지나는데, 돌도 안 되는데, 그런 애들도 옛날에 누구 사촌인가 뭐 갔는데, 사람들이 얘한테 꼬마 애가 이제 되게 성숙하니까, 뽀뽀해줘, 삼촌한테. 근데, 그 조카 중에 좀 인상이 막 여드름 나고 우락부락 한 애가 있어요. 근데 다 뽀뽀하는데 걔가 나도 그러면 걔한테로 고개를 돌려요. 그렇죠?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해줘 모르겠는데 다 해주는데 걔만 오면 울어버려요. 막 그렇죠? 울어버리고 고개 딴 데 돌리고 그렇죠? 돌도 안 지난 애가 그렇죠? 그래서 너도 보는 안목이 있구나. 보는 안목이 있구나. 실제로 영어 그 기출 독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태어났을 때 깐난 애기들은요, 모른답니다. 어떻게 생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깐난 애기들 얼굴은 정해지지 않았대요. 다 어떻게 보면 신생아 씨 가서 신생아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그 애들이 크면서 어떤 애는 예쁘게 되고 어떤 애는 그쵸 비호감이 되고 이게요. 보통 태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그 사람 얼굴을 따라간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얼굴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 엄마 눈썹이 저렇게 생겼구나. 자기 눈썹이 그렇게 형성되고 엄마 코는 저렇구나. 그럼 엄마 코처럼 따라 형성되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그 개인적으로 불만인 분들은 집에 와서 얘기해보세요. 내 태어났을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누가 내 주변에 가자마자 그런 학설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이론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퀘이커 교도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사는 애들이요. 이런 거 봤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염 나는 그 부족 그 종교 단체들 있잖아요. 걔는 그쵸? 무슨 족이죠, 걔네가? 아, 그쵸. 아비시족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런 애들인데요. 걔네들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똑같아요. 남자들 생긴 거 진짜 똑같죠. 비슷비슷해가지고, 야, 이거 무슨 찍어낸 거냐.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 생긴 거 남자들 다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보는 얼굴을 자기가 어댑테이션 해간다는 겁니다.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difference, 복종. 그쵸? 이 differ도, 여러분, difference가 복종이라는 뜻인데, FER이 놓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서브 밑의 뜻입니다. difference요. 존경, 복종. differment가 나중에 또 연기라는 의미도 있고, 저 아래쪽으로 보내서 differment가 되면 연기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됐어요? defiant도 이거 했었죠. 우리가 fear 할 때 fiancé, affiance 하면서 약혼자, 약혼하다. 그렇죠? 그럼 defiance는 믿지 않는 거예요. 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걔한테 반항하고 도정하는 거죠. defiantly. 그렇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배로 뿡 튀기는 거. contumelious, contumacious, contumely. 또는 발로 뻥 차버리는 거. recalcitrant.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기억나시죠? 그런 단어 가장 좋겠네요. 그 다음에 deflect요. deflect가 꺾이는 건데 어느 쪽으로요? 아래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다시 꺾여 나가다는 게 뭐죠? reflect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소라고 그러나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면은 빛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면서 안쪽으로 꺾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러면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굴절하는 거는 뭐라 그러죠? 안쪽으로 꺾이는 거 inflect. 그렇죠? deflect하고 inflect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deflect는 빗나가다. 그다음에 inflect는 굴절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다. 우리가 이렇게 빗나가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차가 이렇게 도로를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swerve를 한다는 기억나요? swerving. 또요. veer한다는 기억나니까 veer? 빗나가는 거, veer. 이것도 샥 옆으로 빠져나가고 빗나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 deviate 같은 거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deftly, 그쵸? 재주 있게, skillful, 그쵸? skillful. 재주 있는 교면. 원래 이 deft도 이런 deft라는 뜻이 있어요. 이 deft가요. 점잖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능숙한 게 deft예요. deft. 부드럽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능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에서 온 건데 능숙하고 교묘하고 재주 있는, 원만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주 있는 건 여러분이 많이 알 테고요. 그렇죠? 영리하다는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영리한, clever. 그렇죠? nimble, shrewd, astute 이런 단어 다 많이 썼죠. shrewd, astute, nimble 이런 것들 아주 영리하고 그쵸 빠릿빠릿한. 그 다음에 deliberate요. 중간에 libra. 이 libra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weigh,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impetuously, 그쵸? rash,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무게를 잔뜩 재보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on purpose, intentionally, 그쵸?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이 고민하다는 단어 deliberate라는 동사 많이 봤잖아요. 고민하다. 되씹어보다 chew out, chew on, chew out은 보통 욕하는 거고요. 씹는 거고, 그렇죠? chew on, chewing on, 몸에 대해서 고민하다 또는 cogitate, brood over, ponder over, dwell on, meditate, 기억나시죠? mull over, mull, mull over 또는 muse라는 단어 많이 했었죠. muse. 무게를 재는 거 weigh. 젖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 젖먹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루미나 젖주는 여신. 그래서 루미네이트, 러미네이트 생각나요? 러미네이트, 러미네이트. 그렇죠? 이것도 반추하다라고 얘기하죠. 반추하다. 반추하다. 되씹는 거예요. 그렇죠? 되씹는 거. 젖먹이. 됐나요? 곰곰이 생각하다. delicate. 부서지기 쉬운, 갸냘픈, 민감한, 세심한, 섬세한. delicate. 이건 뭐 어원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delicate가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의미도 많이 씁니다. 섬세하다는 의미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고요. 연약한 의미도 있고. 이 뉘앙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훌륭한, 멋진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까탈스러운 이런 트리키, 피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delicate. delineate라는 단어의 라인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delineate 제가 동의어로 depict 많이 하고 또 뭐 많이 했어요? portray, depict, describe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또 제가 뭐 했어요? 그림 그리듯이 그려주는 거를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림, 림 해서 이렇게 그렸죠. 그림 이것도 그려주는 겁니다. 림. 됐어요? 림. demise, mis, send 보내는 거죠. 땅 속으로 보내는 거니까는 죽다. 그렇죠? 종말 끝나는 거죠. 아래로 보내는 거니까요. 죽는 거. 죽는 것도 굉장히 많죠. 제가 죽는 거에서 여러분한테 수거로 굉장히 힘든 거는 패스 아웃하고 패스 어웨이 구별하는 거 기억납니까? 오래간만에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패스 아웃이 뭐고 패스 어웨이가 뭐죠? 이거 구별하기 되게 헷갈려요. 외우면은. 패스 아웃이 기절이고요. 패스 어웨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아웃이 자꾸 죽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는다고 그랬었죠. 친구네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정신이 내 집이죠. 정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 언제 들어와요? 정신이 요즘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렇죠? 뭐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가다. 그렇죠? 정신이 나가고 얘는 정신이 away. 멀리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pass away. join the majority. 다수에 합류하는 거. 그렇죠? 이거 죽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누가 많아요? 죽은 사람이 절대 다수죠. join the majority. 다수에 합류하는 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생 그럼 leave the minority. 소수를 떠나는 거. 그게 동의어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고요. 또 go the way of all things 또는 all flesh 모든 것들이나 모든 flesh 육체들이 flesh요 이 flesh 모든 육체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 그렇죠? Go the way of all things and all flesh 모든 것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 이것도 죽는 거죠. kick the bucket 그렇죠? 자살하다는 의미도 있고 버킷을 차버렸으니까 죽다. 바켓 위에 올라간 다음에 목 매달린 다음에 바켓을 빵 차면 돼요. hanged 되는 거죠. 그렇죠? 죽다. 죽다는 표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demise.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총 빵 맞으면 어떡합니까? 총 빵 맞으면 탁 맞으면 우 하면서 툭 쓰러지죠. 땅에. 그럼 입에 흙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찝찝하겠다 막 해서 그렇죠? bite the dust. 그렇죠? 먼지를 씹다. bite the dust. 이것도 많이 씁니다. bite the dust. 그 다음에 demolish. 이게 찢어버리는 거죠. 파괴하다. demolish. 많이 알고 있죠? demolish. 요번에 어뢰란 단어 굉장히 많이 demolish. 완전히 어뢰란 단어 뭐만 쓰죠? torpedo. T-O-R-P-E-D-O. torpedo. 그렇죠? 기억하세요. 파괴하는 걸로도 쓰입니다. torpedo. shatter. S-H-A-T-T-E-R. shatter.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 다음에 denizen. 이 단어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앞에 있는 den. 이게 동굴이죠. 거주지. 그 거주지 안에 사는 동물, 주민, 거주지, 그렇죠. 동식물. 이게 denizen이죠. 기억나시죠? denizen. den 안에 사는 거. den이 곰이 사는 여우굴, 토끼굴 이런 den이라고 그랬죠. burrow 이런 것도 있고요. foxhole.
그 다음에 denotes. note죠. 자, 이렇게 note down. 그렇죠. 사람에게 알리게 이렇게 펼쳐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하다, 상시하다. 그렇죠. 표시해 주는 거. designate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indicate, designate 또는 mark 표시해 주는 거. mark 또 암시하는 거는 안에 담아서 암시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intimate인데 이 note랑 하는 거야. 그렇죠. denote가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안에 함축해서 알려주는 게 connote죠. con, connote. 그래서 connotation이가 그 connotation이라는 의미가 단어 안에 숨겨 있는 함축적인 뉘앙스 이런 걸 connotation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denture. 이 단어 참 옛날엔 잘 나왔어요. denture. 덴티스트에서 나온 거지. 이빨. don't나 dent가 이빨 관리라고 해서 틀리란 뜻인데 요즘엔 이 단어 잘 안 나와요. 왜요? 요즘엔 denture 안 하고 다 임플란트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요즘에 틀리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보죠. 틀리요. 다 임플란트로 하죠. denture. 근데 좀 무섭죠, 이 denture. 그렇죠? denture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denture 이렇게 뽑아서 이빨 닦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런데 좀 그렇죠. denture 틀리고요. 틀리, 임플란트. 또 우리가 그 틀리 나지만 여러분 다 저를 보실래요? 우리 반에 그 교정하신 분 있어요? 그 입에 이렇게 교정한 거 뭐라고 그래요? brace라고 그러죠. brace, brace, B-R-A-C-E, dental brace. 그렇죠. 요즘에는 그걸 또 씩 웃으면은 그렇죠. 밤에 씩 웃으면은 반짝거리면서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흉하다고 요즘에 뭐야? 이 투명으로 한다며 투명으로 해서 안 보이게 투명으로 해서 웃어도 이렇게 금속이 안 보이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씩 웃을 때 있으면 어때요? 우와, 부의 상징이죠. 우와, 좀 잘 나가는 집안인가 보다. 막 남자가 끼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빨 교정애들이 남자애들이 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을 못 하죠. 싸움을. 누구랑 싸우면 어때요? 그냥 따게 한데 입 안이 다 찢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입에 이렇게 교정기 끼고 있으면은 이게 툭 치면 여기 뭐 다 피나고 난리 나죠.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